안녕하세요. 수술하고 3일째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정석 수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든 점 있고 아파서 좀 많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럼 열심히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11단원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수술 이후에 목이 좀 안 좋아서요. 11-4번 기본 문제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괄호 1번에서는 제한된 범위의 문자가 있는 경우이고요. 괄호 2번에서는 식 자체의 문자 미정계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볼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항상 그 꼭지점을 찾아낸 다음에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검토해서 결국 꼭지점 제한된 범위의 양끝 처음 시작과 끝 거기에서 y 값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답을 찾아간다라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왼손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글씨가 안 좋아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괄호 1번에 x가 a 이상일 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차함수를 무슨 형으로 고쳐요? 그렇죠.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이 2,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면 x의 범위가 a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a가 꼭지점 a 이상이라고 할 때의 그 범위가 꼭지점 2를 포함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거 처음에 문제를 접근을 할 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점선의 형태를 그려놓고 꼭지점은 변하지 않아요. 꼭지점은 뭐였죠? 2,1이었죠. 2,1 뭐 글씨가 아주 볼만하네요. 자, 이렇게 2,1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A가 이 왼쪽에 있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고, 만약에 A가 오른쪽에 있게 되면 포함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접근하면 된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모음답안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요걸 참고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린 거는 지우고, 자, 그래서 요 꼭지점이 지금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안 들어온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A가 2 이하였을 때죠. 쉽게 얘기해서 A가 2 이하였을 때. 근데 A가 2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A에서 생기네요. 그래서 A를 대입해서 얻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x의 범위에서 주어진 식의 최대값. 일단 표준형 고쳐봤더니 꼭지점이 a, a 제곱입니다. 그러면 x좌표 a가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지금 그림 4라고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때는 최대값이 a 제곱인 거예요. 그런데 마일부터 1까지가 꼭지점 a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그림 3에서처럼 마일이 오히려 여기 a보다 오른쪽에 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값이 어디에서 생겨요? 마일에서 생기죠. 다만 이거 범위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a가 마일보다 뭐 작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 여기 이 부등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부등호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은 보통은 풀 때 이 마일부터 1까지 x 범위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풀려면은 여기에 오히려 이코를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에 이코를 넣어놓고 여기에서 이코를 빼는 그런 부등호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제한 변역 밖에 있다, 제한된 범위 밖에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그렇게 되면 a가 마일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까지 마일부터 1까지가 지금 그림 5에서 보니까 1에서 최대값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a가 1보다 클 때라고 해서 이때는 그 1에서 최대값이 생긴다 이렇게 봐줘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해줬냐, 그 이유는 나름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운데 그림에서는 꼭지점이 최대가 되는 거지만 지금 마일부터 1까지에서 여기 끝에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 최대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안 뚫리게 하려다 보니까 여기 이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않고 해줘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답 쓸 때만 잘 비교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제 기본 문제 11-5인데요. XY가 실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실수라는 조건, 수에 관한 조건은 문제에서 답 찾는데 뭐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가 된다. 요걸 만족시켜 줄 때 4x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했습니다. 문자가 두 종류니까 한 종류의 문자로 통일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x제곱을 이용해서 x를 표현하기보다는 y제곱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쉽겠네요. 첫 번째 식에서 y제곱은 4-x제곱이다 라는 것을 물어보는 식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변수가 지금 x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번이라고 써놨지만 첫 번째 단계로 문자를 통일했으면 두 번째 이제 그 변수 x의 범위를 따져줘야겠습니다. 자, y제곱이 4-x제곱인데 y가 실수라고 그랬죠. 그럼 이 y제곱은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x제곱이 0 이상이니까 x제곱이 4 이하가 되고 x는 마이부터 2까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 물어보는 식을 이제 봤더니 자, 어떻게 표현이 돼요? y제곱을 4-x제곱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이차함수가 됐고 이거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됐죠, 식이. 자,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부터 2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할 때는 그냥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꼭지점이 여기가 뭐예요? 2,8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지점이 남았는데 자, 그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마이부터 2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마이고 2일 때가 요때가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최대값은 2일 때 8인 거고 최소값은 언제 생겨요? x가 마이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그때 대입해 봤더니 마8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활용 문제인데요. 11-6번이네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길이가 얼마래요? 20m인 철망. 이거를 모두 사용한대요. 남김없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과 원 모양의 가축고리를 만드는데 자, 밑줄까지 그어놨네요. 직사각형의 가로와 원의 지름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정석 연구처럼 원의 반지름을 x라고 놓으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의 지름과 같은 2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의 세로는 y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20이라고 그랬는데 이 20을 구성하는 거는 원둘레가 2파이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서 2x 더하기 y가 그 가로 세로의 합인데 그거의 2배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20이다. 여기 1번식이라고 해서 잘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자를 한 종류로 줄여주거나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넓이는 원 부분의 넓이가 파이 x 제곱이고 직사각형은 2xy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자, 1번식에서 얻은 걸로 이제 y 이퀄 해서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 대입해 봤어요. 그러면 넓이가 뭐 지금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무슨 형으로 고쳐야 한다? 표준형으로 고쳐야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요. 다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진 않았고 최대가 되는 반지름, 즉 x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반지름이 지금 뭐죠? x죠? 반지름이 x죠? 자, 반지름 x를 지금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x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우리 최대값 구할 때
최대나 최소 구할 때, 대칭축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니까 답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인데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입니다. 이게 뭔가 또 생소할 거예요.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y를 이항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꼴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x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실수죠. 실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하게 되면 판별식에 x는 더 이상 없고 y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y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 이 얘기죠. 통상적으로 잘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이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도 한번 꼭 풀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본 11번을 볼 텐데요. y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y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y의 범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y의 범위는 판별식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럼 판별식에 y가 등장해야 하니까 y는 개수가 되게 하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1번에 y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이게 x가 실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4분의 d가 0 이상이다 했을 때 y의 범위가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논점을 잘 보고 확인하면서 풀어봐야겠어요. 반대로 괄호 2번에 x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x의 범위를 물어본다면 판별식에서 x가 등장하는 거니까 이거는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y가 실근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판별식 정리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 8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xy가 실수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된다라고 했을 때 2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 그럼 물어보는 2x 더하기 y를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고서는 y를 k-2x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여기 요 2차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5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빼기 1 이퀄 0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자 지금 그 x가 실근이 됐으니까 판별식 4분의 d가 0 이상인 거죠. 그러면 k의 범위가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루트 5부터 루트 5까지. 다만 요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범위를 구해줘야 할 거예요. 왜냐면 4k제곱에서 5k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되잖아요. 그래서 k제곱이 5 이하가 되죠. 그럼 이거 2차 부등식 지난번에 푸는 방법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자, 요 유형은 이제 나중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게 되면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1-9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문제들 별표 지금 오늘 풀이하는 것 중에 별표 안 칠 게 없습니다. 다 별표 쳐두세요. 자, 물어보는 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x가 실수라고 했습니다. 괄호 1번에 이 식을 k라고 놓겠습니다. 일단 그 값 k가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고 k의 범위를 구해줘야 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분모에 있는 x제곱 더하기 1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으니까 양변에 x제곱 더하기 1을 곱해 봅니다. 그랬더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2차식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k가 0이 아닐 때만 2차 방정식입니다. k가 0이 아닐 때 2차 방정식이고 x는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서 k의 범위가 마3부터 3까지 해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마3이 최소, 3이 최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k가 0이 된다면 x가 0이 됩니다. 자, 뭐 이것도 주어진 k가 0인 것도 여기 최대와 최소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괄호 2번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퀄 k라고 놓고 k의 범위를 구해준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분모에 해당하는 x제곱 더하기 1을 양변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2차 방정식 여기 1번식 k-1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k
빼기 b 이퀄 0이 나옵니다. 2차항의 개수가 0이 안 될 때 x가 실근이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되겠죠. 이거 잘 써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서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2차항의 개수가 4가 나왔을 뿐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일이다. 그럼 이거 보고 학생들은 어떤 접근을 하고 싶을까요? 팔이 아픈 걸 무릅쓰고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K의 범위가 마일 이상 3이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 식을 기준으로 2차 부등식을 억지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수분해된 식이 어떻게 돼요? 4, 2차항의 개수가 4니까 4 괄호 K풀1 K마 3의 곱이 0이하다. 그리고 이거 전개해준 식이 서로 일치해야 하니까 여기 B 플러스 1은 뭐가 돼야겠어요? 2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4B 마이너스 A 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 이제 좀 풀어볼게요. 다 숙제로 풀어야 하지만 미리 선생님이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11-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바로 직전에 풀었던 기본 문제랑은 좀 형태가 달라요. 여기서는 분모 분자에 모두 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K라고 놓고 자, 분모에 있는 식을 다 곱해주면은 어때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는 분자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분모에만 2차식의 변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식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뭐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최소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분모가 최소여야 한다 얘기죠. 최대값이 2가 됐다는 얘기는 분모의 최대값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분모의 최대값이 3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분모의 최소값이 3이 됐다는 얘기죠. 최소값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분모만 따로 떼어내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옆에 써놨죠? 표준형으로 고쳐봤더니 x마일의 제곱 더하기 a마일이다. 그럼 a마일이 얼마여야 한다? a마일이 3이어야 하니까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글씨는 선생님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다 고정을 해놔가지고 써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 팽수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을 보니까 fx가 2차 함수인데 이거의 최소값을 먼저 구하래요. 최소값 구한다 한들 숫자로 나오진 않고 m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m으로 표현된 최소값을 gm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gm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fx를 표준형으로 고쳐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로 묶어낸 다음에 뭐 완전제곱꼴로 여기 괄호 안에서 m제곱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2 괄호 x마m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뒷부분 괄호 뒷부분이 이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얘를 gm이라고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m에 뭘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그럼 이걸 다시 표준형으로 고쳐줘야겠네요. 마이너스 괄호 m마 3의 제곱 더하기 14. 그래서 m이 3일 때 gm의 최대값은 14가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네요. 5번도 별표인데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알파 베타네요. 근데 그들의 차이가 10 차이 난대요. 10 차이 난대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를 꼭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잘 몰랐는데 그걸 알려주는 말이 나오네요. x가 2였을 때 최소값이다. 최소값이 생기니까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었죠. 그럼 2차항의 개수 a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잘 그려졌네요. 대칭축이 x는 2, 꼭지점 x좌표도 x는 2가 되겠고 교점 사이의 간격이 10이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2에서 5를 더한 값 베타는 7이고 2에서 5를 뺀 값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x축하고의 교점이 7이랑 x좌표가 7이랑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차함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x 풀 3 x 마 7이 인수가 되겠고, 이차항의 개수는 a다 놓고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21a가 나왔는데 상수항은 마이너스 21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1이 된다. 그래서 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7번을 풀 때 우리 학생들 중에 이거를 치환을 하지 않고 그냥 냅다 전개해가지고 이차함수로 푸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관식 점수 0점 됩니다. 2x-3을 뭐 t나 a 같은 문자로 보고, 자, 2x-3 자체는 기울기가 2로서 증가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x가 0이었을 때 이 값이 최소 마이너스 3이고 3 대입하면 3이 나오니까 치환한 문자의 범위가 마3 이상 3 이하다 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프나 뭐 풀이는 옆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x는 1입니다. 거기에서 최대값이 생기고 있네요. 이차함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만약 기억에 0이 됐다 그러면 대칭축이랑 2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역시 2 차이 나는 3에서 함수값이 0인데 지금 2에서 0이 된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죠. 이런 소리는 명확하게 헛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fx가 마이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최소값은, 자, 대칭축이랑 가장 먼 곳에서 최소가 됩니다. 대칭축이랑 가장 먼 곳에서 최소가 돼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 그렸는데 2일 때보다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2에서 가장 멀리 있으니까 여기서 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f2x-1의 최대값과 fx의 최대값은 서로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fx는 1에서 최대값이 생겼는데, 자, fx는 1에서 최대값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식을 fx를 뭐 2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a 괄호 x-1의 제곱 더하기 b라고 놨습니다. a는 음수고 b는 지금 양수인 상황이죠. 그럼 f2x-1이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2x-1을 대입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다가 2x-1을 이렇게 바꿔서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 a 괄호 2x-1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럼 2x-2가 되니까 2를 괄호 밖으로 빼면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4a x-1의 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x가 1일 때 최대값이 b라는 점에서는 처음에 fx랑 아무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서로 같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내기 힘든 형태죠. 그러니까 풀지 말아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혼납니다. 자, fx는 y는 x-1과 2차 함수 요것들 중에서 크지 않은 거, 쉽게 얘기해서 작은 거래요. 똑같은 x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y값이 작은 그래프만 살려서 그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 1부터 5까지에서 최대 최소 구해보자. 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나와 있는 게 y는 x-1이 되겠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최소값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니까. 그 다음에 x축하고의 교점도 표시를 해둬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꼭 구해줘야 합니다. 교점, 얘네 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연립을 해서 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을 해줘야 합니다. 연립을 해서 풀어주면은 교점의 좌표 나오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니까 이퀄 0이니까 1하고 4에서 교점이 생기고 교점은 정확하게는 1,0, 4,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다 점선으로 나타내는 상황에서 자, 마일보다 작을 때는 누가 작아요? 직선이 작죠. 그 다음에 1하고 4 사이에서는 누가 작아요? 이차함수가 작죠. 그 다음에는 누가 작아요? 직선이 더 작죠. 이차함수보다. 그
그래서 지금 작은 것들만 싹 표시해 봤는데, 자,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x의 범위는 1부터 5까지입니다. 1부터 5까지에서 최대는 여기 5일 때 생기네. 5,4가 되겠고요. 최소는 꼭지점의 y좌표 2,-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문제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둬야겠습니다. 처음 개념 학습할 때 한 번에 다 흡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잘 복습해 두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12단원 3, 4차 방정식을 공부하는데, 이걸 하려면 우리 앞에 4단원, 3단원 여기 정도에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말랑말랑하게 머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뭐 조립제법이라든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게 다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없다면 앞에 4단원 정도는 꼭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2단원은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